혹시 코로나 시절 모든 극장이 다 멈췄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관객을 다시 영화관으로 불러 모은 단 한 편의 작품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바로 김열의 칼날 무한열차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2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찾았고 일본에서는 무려 3천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최고 기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김열의 칼날이라는 작품이 단지 잘 만든 만화라서 이토록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걸까요? 사실 이 작품은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오니와 싸우는 소년의 성장담이 아니라 그 배경이 다이쇼 시대라는 점에 있습니다. 다이쇼 시대는 1912년부터 1926년으로 일본 근대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민주주의적 분위기와 대중문화가 꽃을 피우던 시기였죠. 다이쇼 로망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화려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외국 음식을 즐기고 기차를 타고 바캉스를 떠나고 커피와 음악, 예술이 도심을 채웠던 그 시절. 그런데 김열의 칼날은 왜 이런 좋은 시대에 굳이 사람을 잡아먹는 오니를 등장시킨 걸까요? 생각해보면 일본 정부는 과학과 이성으로 상징되는 근대화를 외치고 있었는데 작품은 밤마다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대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설정이죠. 하지만 바로 이 어울리지 않음이야말로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은 겉보기엔 화려하고 개방적이었지만 그 이면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1910년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병합했고 1923년 관동 대지진 때는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수천 명이 이유도 없이 학살되었죠. 1925년에는 일본 국민들의 표현과 사상을 억압하는 치안유지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졌고 누가,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애써 외면당했죠. 마치 그들이 잡아간 것이 정말 온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김열의 칼날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사라지는 사람들과 오니의 이야기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포에 맞서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묵묵히 싸우는 기살대입니다. 그들은 정부에겐 불필요한 존재지만 사라지는 이웃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김열의 칼날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건 단순히 액션이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싸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인 다이쇼 시대는 그 지켜야 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오니는 단순한 요괴가 아니라 그 시대가 숨기고 싶어 했던 공포, 억압, 폭력, 침묵의 상징이 아닐까요? 그래서 김열의 칼날은 화려한 근대의 이면에서 지워진 사람들, 지워진 진실, 그리고 묵묵히 싸우는 이들의 존재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니가 등장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시대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김열의 칼날이 왜 하필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현실을 비추고 있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품이 일본에서만큼이나 한국에서도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눈물 나는 감동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대의 상처와 울림을 우리도 어딘가에서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울림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